네, 오늘 모의평가는 실제 수능 시험과는 범위와 문항수가 똑같고 졸업생도 응시할 수 있어서 미니 수능으로도 불립니다. 모의평가 의미와 활용법 전문가와 함께 알아봅니다. 승희여고 교사이기도 하시죠. EBS 대표 강사 정재원 선생님 나와 있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조금 전 4교시 탐구 영역이 끝났고요. 시험지는 국어와 수학. 이렇게 두 과목이 공개가 됐습니다. 먼저 국어부터 좀 볼까요? 일단은 지난해 수능과 비슷한 수준이었다고 하죠. 예, 국어는 아마 이제 지난해 수능하고도 비슷했고요. 그리고 좀 금방 리포터에 나왔던 것처럼.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여러 차례 이제 6월 모의고사도 있었고 3월, 4월 계속해서 이제 모의고사를 봤기 때문에 좀 익숙해진 유형들이 좀 많아서 학생들이 이제 머릿속으로 어려울 거다 이런 생각을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하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획기적인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대체로 평이하다 이런 느낌을 좀 받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이제 개인들마다 좀 차이는 있죠. 그래서 뭐 일반화하기는 쉽지 않지만은 전반적으로 선생님들, 국어 선생님들도 그렇고 이제 전반적인 평가가 좀 평이했다라는 것이 이제 팩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좀 평이했다. 문이과 통합 국면에서 가장 중요성이 커진 과목이 또 수학입니다. 그렇습니다. 평가원은요, 지나치게 어려운 이른바 킬러 문항 출제는 자제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는 했는데요. 최근 시험들을 보면 이런 킬러 문항은 줄었습니다만 또 중간 난이도의 문항이 어려워지면서 수험생들이 사실 좀 애를 먹고 있습니다. 오늘 평가는 어땠을까요? 예, 뭐 말 그대로 이제 평가원에서 이야기했던 대로 소위 이제 킬러 문항, 이 표현이 별로 좋은 네. 말은 아닌데요. 이런 이제 어려운 문항들이 그동안 출제가 됐었는데 이제 킬러 문항의 난도는 조금 좀 수월해진 것으로 여러 선생님들이 이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데요. 물론 이제 이렇게 또 얘기를 해도 결국 학생들이 느끼는 건 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양보적으로 얘기하자면 좀 상위 10% 안에 드는 이제 재수생들 같은 경우에는 좀 익숙한 문제 유형이거나 아니면 작년보다 조금 더 쉽게 느껴져서 좀 무난하게 풀지 않았을까. 재학생들은 좀 공부 정도에 따라서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갈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이번에는 영어입니다. 영어는 아직 시험지가 이제 막 공개되고 있을 것 같아요. 절대평가로 바뀌었지만요. 입시에 미치는 영향력은 또 올라가는 측면도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예, 영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절대평가로 바뀌면서 그동안에 1등급 비율이 좀 들쭉날쭉했었는데요. 한 최근 2, 3년 전부터 이제 1등급 비율이 한 5% 내외로 이제 정리가 좀 됐습니다. 이건 다시 말해서 뭐냐면 1등급 받기는 만만치 않다. 이렇게 네.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반대로 이제 2등급과 3등급은 좀 더 이제 수월하게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작년 수능 같은 경우에는 거의 50% 정도가 이제 3등급 이내를 받을 수 있도록 조금 문제의 난이도를 조절을 좀 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네. 물론 이제 오늘 시험도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대체로 아마 이런 기조는 유지가 됐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제 이 영어 같은 경우에 이제 학생들이 좀 명심해야 될 것이 1등급 받기는 이제 어렵지만 2, 3등급 받기는 좀 수월하다라고 하는 이 측면을 잘 생각해 보면 크게 두 가지로 한번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시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라는 걸 적용하는 대학이 많습니다. 근데 영어가 만약에 1등급이 나오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통과할 수 있는 대학이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반면에 또 이제 정시 같은 경우에는 영어를 이게 환산해 가지고 반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3등급까지는 환산 점수가 그렇게 낮지 않게 환산이 되는데 4등급부터는 굉장히 낮은 점수로 환산이 되는 대학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영어의 경우 이것을 잘 봤을 때는 뭐 이득이 되는 게 뭐 영어 때문에 내가 대학을 붙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영어 때문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이게 굉장히 중요해진 거죠. 네. 예, 그렇게 보면 그 되겠습니다. 중요성은 오히려 커졌다. 커진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오늘 시험에 응시한 재수생이 9만 명이 넘고요. 예. 비중으로 따져보면 18.9%예요. 예. 실제 수능에선 30%를 넘겨서 26년 만에 재수생 비율이 최고일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왔습니다. 전체 입시 판도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뭐 처음에는 이제 이번 9월 모의고사에서도 이제 상당히 많은 재수생들, 그러니까 N수생이라고 하죠. 꼭 재수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N수생들이 많이 들어올 것으로 보였는데요. 이제 배포된 보도자료에 의하면은 생각했던 것보다 한 17,000여 명 정도가 작년보다는 좀 줄었습니다. 줄었다. 오히려. 네. 예. 하지만 이제 이걸 또 단순하게 얘기할 수가 없는 게 이번 모의평가의 응시자가 줄었을 뿐이고 또 최근에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나 또 교과 전형들처럼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대학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소위 이제 지금 대학을 다니고 있는 반수생들, 네, 그 친구들은 네. 그 친구들은 굳이 내가 수능을 볼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모의고사까지는 응시는 안 하지만 학생부 종합 전형이나 교과 전형으로 지원을 할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지금 모의고사에서 보여지는 모의고사에서 지원한 학생들, 모의고사를 응시한 N수생들의 비율보다는 아마 실제 수시 전형과 정시 전형으로 갔을 때는 훨씬 더 많은 네. 재수생들이 응시를 할 가능성이 높고 또 영향력도 아무래도 한 번 더 한 친구들이고 그렇죠. 또 코로나와 관련해서 좀 덜 학교 생활을 좀 타격받은, 그러니까 지금 고3이 학교 생활 타격이 좀 심하거든요. 네. 그래서 덜 타격받은 학생들이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학생부 종합이나 교과 전형에서 좀 더 좀 우위를 점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 수험생들 곧 가채점을 시작할 시간입니다. 오늘 평가 결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오늘 평가 결과는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자신이 정말 정시까지 갔을 때, 그러니까 끝까지 가는 거죠. 끝까지 갔을 때 수능을 봤더라면 내가 어느 정도로 대학을 갔을까를 이제 먼저 생각을 해서 수시 6개 전형을 지원하는데 참고로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또 수시에서 역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 대학을 내가 지원하고 싶다면 과연 이번 모의고사를 보니까 내가 통과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의 대학에서는 통과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따져서 역시 이제 수시 지원에 이제 참고할 수가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번 9월 모의고사가 이제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앞으로 또 한 2달 이상의 시간들이 좀 있고 그 사이에 이 평가원에서는 결국 학생들의 이제 실력이 좀 향상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전제로 해서 9월보다는 2달 반 동안 공부했으니까 성적이 향상돼야 되잖아요. 그걸 전제로 해서 수능을 출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모의고사를 통해서 자신의 약점을 마지막까지 잘 찾아내고 또 그것을 보완하는 그런 과정으로서 이번 모의고사를 활용해야 되겠습니다. 네, 수능 시험까지 딱 79일 남았습니다. 남은 시간 어떻게 알차게 보낼 수 있을까요? 예, 뭐 아주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았다. 우리에게는 이제 79일이 남았습니다. 9일이 남았습니다. 이게 많이 남아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고요. 물론 뭐 이거 사람들에 따라 학생들에 따라 다르죠. 근데 이제 국어, 영어, 수학 이 과목들은 사실 우리 학생들이 지난 12년 동안 공부한 거예요. 이것을 79일간 단기간에 끌어올린다는 것은 뭐 조금 무리가 따르는 부분이 있겠죠. 하지만 탐구 영역 같은 경우에는 얼마든지 학생들이 공부 여하에 따라서 충분히 성적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뭐 또 국영수라 하더라도 그 동안에 이제 못 맞췄던 문제 내지는 뭐 자기가 풀 수 있는데 실수로 틀리는 문제 이런 것들을 안 틀리는 방향으로, 그래서 이제 강점은 보다 더 강하게 키워가는 방식으로 그 79일들을 보내면 아마 학생들에게 좀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옆에서 야, 너 수능 가면은 이거보다 떨어진다 이런 얘기 많이 듣는데 제발 그런 얘기 듣지 말고 네. 자기 자신이 지금까지도 잘해왔으니까 앞으로도 잘할 거거든요. 자기 자신에게 좀 자신 믿음을 좀 가지고 수능까지 준비했으면 좋겠고요. 중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는 좀 전에도 얘기했듯이 좀 강점을 좀 살리는 방식의 공부들, 그래서 틀리지 않는 이런 이제 수능 준비를 하는 게 좋겠고요. 하위권 학생들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 많은 대학들 중에서는 몇 개의 영역만 반영하는 대학들도 제법 있거든요. 그래서 중하위권 학생들, 특히 하위권 학생들은 진짜 단 한 과목이라도 자기가 끝까지 노력을 해서 최대한의 높은 등급을 받으려고 노력하신다면 만족스러운 수험 생활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79일 남았습니다. 포기하기는 너무나 긴 시간이죠. 또 예. 이 시간 잘 준비해서 또 수능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선생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